피부가 되살아날 단 한 가지 방법. 피부에는 체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외부의 이물질이나 화학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보호막 기능이 있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의 보호막 기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피부는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자연히 건강하고 고운 피부가 된다. 건강하고 고운 피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물 세안뿐이다. 그렇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피부에 나쁜 성분을 침투시키는 것이다. 즉 클렌징이나 화장수, 미용액, 크림 등과 같은 기초 화장품이나 파운데이션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단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와 같은 포인트 메이크업은 해도 된다. 이상의 내용이 내가 제안하는 피부 관리의 기본이다. 단 2가지 예외가 있다. 먼저 처음 시작해서 한동안은 민낯에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잠시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써도 좋다. 단 지울 때 클렌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 세안을 하던가 혹은 순비누로 거품 세안만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예외는 바셀린이다. 기초 화장품 사용을 중단한 직후나 공기가 건조한 겨울에는 피부가 하얗게 뜨거나 따끔따끔하거나 간지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는 심한 건조함을 달래기 위해 바셀린을 극소량 사용한다. 이렇게 화장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는 반드시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아도 건강하고 깨끗한 민낯이 될 테니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은 민낯은 상쾌하고 편하다. 이런 피부에서는 품격이 느껴진다. 파운데이션을 완전히 바르지 않게 되면 순비누도 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는 더 건강해진다. 피부가 건강해지면 건조해지는 경우도 거의 없고 항상 최적의 촉촉함이 유지되기 때문에 바셀린도 바를 일이 없어질 것이다. 피부에는 왕성한 재생 능력이 있다. 화장품의 과용으로 엉망이 됐던 피부라도 화장품만 끊으면 반드시 회복된다. 나는 이 사실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증명했다. 그럼 이제 우즈키식 피부관리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세안에 대해 설명한다.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은 사람, 피니쉬 파우더 분만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파우더 파운데이션 중에서도 유분이나 계명 활성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포인트 메이크업만 지운 후 물로만 세안하면 된다. 밤에 세안할 때는 먼지나 피니쉬 파우더를 지운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피지가 산화되어 생긴 과산화지질을 닦아내는 것이다. 피지선에서 분비된 피지는 몇 시간만 지나면 과산화지질로 변하는데 이것이 피부의 DNA나 세포막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닦아내야 한다. 과산화지질은 지질이지만 수용성이다. 즉 물에 녹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지워진다. 그래서 자연계의 동물은 물만 뒤집어 써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털을 유지할 수 있다. 동물에게 비누는 필요 없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체내 온도는 36도에서 37도이고 체표 온도는 그보다 1, 2도 낮은 34도에서 35도이다. 즉 피지는 36도에서 37도인 체내에서 34도에서 35도인 체표로 녹아나온 것이기 때문에 34도에서 35도가 되면 피지도 거의 씻겨나간다. 그리고 냄새의 원인이 되는 황화물이나 과산화지질과 같은 피부의 오염물은 대부분 물에 녹아 씻혀나가게 되어 있다. 밤 세안은 피부의 표면 온도인 35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한다. 물이 많이 찬 계절에는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물로 얼굴 전체를 재빨리 씻으면 된다. 아침에는 차가운 물로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몸도 머리도 상쾌해져 잠이 깰 것이다. 눈곱을 떼고 수면 중에 생긴 극소량의 과산화지질도 닦아내자. 일부 파우더 타입을 제외한 파운데이션에는 기름이 들었기 때문에 물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클렌징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클렌징을 사용하지 않고 비누만 써도 꽤 깨끗하게 지워진다. 파운데이션이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지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완전히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씻어내면 자가보습 인자까지 다 끼게 되어 피부가 나만하지 않게 된다. 비누 세안만 하면 피부에 파운데이션이 소량 남을 수도 있는데 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피부에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은 3, 4일이면 때와 함께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거품으로 재빨리 씻고 대충 지워지면 충분하다. 눌러 씻기와 솜털 세안. 비누 세안을 할 때의 포인트는 작고 풍부한 거품으로 자극 없이 씻어내는 것이다. 거품은 유성의 오염물을 녹여 피부로부터 분리시키는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피부와 손 사이에서 윤활제 역할을 해 지나친 마찰을 막아준다. 자신은 문지르지 않는 것 같아도 피부 표면을 지켜주는 각질세포는 작은 마찰에도 망가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품이다. 그럼 거품은 어떻게 내면 좋을까? 손으로 거품을 내면 손의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거품을 내는 망도 나쁘지 않지만 망은 성분이 비닐이기 때문에 손 피부에 다소 자극이 될 수 있다. 거품망보다는 피부에 자극이 없고 거품도 잘 나는 것이 스펀지다. 부엌에서 쓰는 스펀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사용하면 된다. 단, 스펀지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 전후에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하고 사용 후 물기를 빼고 빨리 건조시켜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비누로 충분히 씻고 한두 달 간격으로 새 것으로 교체한다. 세안 한 번에 필요한 거품은 탁구공 크기 정도이다. 거품 세안은 눌러 씻기와 솜털 세안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우선 볼과 이마 등 넓은 부위는 눌러 씻기를 한다. 눌러 씻기란 거품을 묻힌 손바닥을 피부에 대고 그대로 꾹 누르는 것이다. 손바닥이 피부에 밀착되면 약간 압력이 생기면서 거품이 터진다. 이때 손바닥을 피부에 갖다 댄 채로 손의 힘을 살짝 뺀다. 그 순간 모공에 약간의 흡인력이 생겨 미량의 거품이 손과 피부 사이로 들어온다. 이상의 동작을 손바닥을 얼굴에 댄 채로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손바닥과 피부 사이에 있는 거품이 들락날락하면서 여기저기 틈새를 만들어 모공 안의 오염물을 압축하거나 흡입한다. 문지르는 것보다 피부에 자극 없이 충분히 씻어낼 수 있다. 거품이 5mm 정도 폭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세안 효과는 충분하다. 손바닥과 얼굴 피부 사이에서 거품이 움직이는 감촉과 손바닥으로 피부를 압박하고 흡입할 때의 감촉을 느껴보기 바란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솜털 세안이다. 눌러 씻기가 볼이나 이마 등 넓은 부위를 위한 세안법이라고 한다면 솜털 세안은 눈가나 콧망울, 옆, 턱 등 얼굴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위한 세안법이다. 거품을 손끝에 묻혀 솜털 끝을 어루만지듯이 또는 푸딩이나 두부 표면을 만지듯이 거품을 살짝 바르고 씻는다. 헹굼은 10번이면 오케이. 비누가 피부에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줘야 하는데 이는 10번이면 충분하다. 양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 전체에 수도 없이 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다. 이 방법은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피부에 주는 부담 또한 적지 않다. 각질세포의 크기는 겨우 100분의 1mm 정도이다. 여기에 물을 쫙쫙 뿌리다 보면 물이 피부에 너무 세게 부딪히거나 손이 세게 닿을 때도 있다. 피부 세포에 상처를 줄 수 있고 피부를 골고루 씻어내지 못하고 씻기는 데만 씻겨 비누 성분이 피부에 남을 수 있다. 얼굴을 잘 헹구기 위해서는 물세안법을 응용하는 것이 좋다. 우선 양손을 마치 세면대처럼 오므려 물을 뜬 다음 얼굴을 담근다.
이렇게 하면 얼굴 전체를 충분히 적실 수 있고 물 안으로 비누 성분이 녹아든다. 그리고 손바닥을 얼굴에 대고 그대로 살포시 얼굴에 댔다 뗐다를 반복하면서 헹궈낸다. 세면대, 즉 양손 안에 물이 없어지면 새로 물을 뜬 다음 그 안에 다시 얼굴을 담근다. 이때 볼만 씻기는 일이 없도록 물을 바꿀 때마다 얼굴 측면과 이마, 얼굴 라인, 턱끝 등도 잘 담근다.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끝이다. 포인트는 피부를 문지르지 않는 것이다. 꼭 문지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솜털을 손끝으로 살짝 어루만지는 솜털 세안 정도만 한다. 물의 온도도 중요하다. 가능한 35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샤워기가 있는 데서 거품 세안을 했을 때는 샤워기로 헹구는 것도 좋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온도와 수압이다. 약간 따뜻한 온도로 샤워기를 세게 틀어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피부에 자가보습 인자가 열에 녹고 수압에 씻겨나가기 때문에 안 좋다. 샤워기로 얼굴을 헹굴 때는 양손으로 물을 퍼서 헹굴 때와 마찬가지로 하고 수압은 피부에 기분 좋게 닿을 정도로 약하게 해야 한다. 물기는 반드시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은 피부에 가장 나쁜 적이다.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물이 증발할 때 각질층 가장 윗부분에 있는 각질세포가 뜨거나 휘게 되어 있다. 두 현상 모두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 세안 후에는 바로 수건으로 물을 잘 닦아야 한다. 이때도 피부는 절대 문지르면 안 된다. 수건에 수분을 그대로 흡수시키는 것이 포인트. 수건을 피부에 대고 그대로 꾹 눌러준다. 이때 수분을 확실하게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3에서 5초 가만히 누른다. 새 수건은 표면이 유성물질로 코팅되어 있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튕겨낸다. 새 것은 한두 번 빨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빨수록 흡수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쓴 수건이 수분을 닦기에는 제격이다. 단 쓰던 수건은 표면이 뻣뻣해져 있어 피부에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잘 비벼 부드럽게 한 다음 사용한다.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포인트 메이크업부터 지운다. 아이 메이크업은 면봉 굴려 지우기. 아이섀도우나 아이라인, 아이브로우는 문지르지 말고 면봉을 굴리면서 지운다. 면봉을 수돗물에 적신 다음 이를 눈두덩이나 눈썹 위에서 한두 번 굴려준다. 물만으로 지워지지 않으면 면봉에 순비누를 살짝 묻혀 사용한다. 순비누를 어루만지듯 살짝 묻힌 다음 마찬가지로 굴리듯 지워준다. 최근에는 미지근한 물로 쉽게 지울 수 있는 마스카라를 판매한다. 이런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다른 타입의 마스카라는 물에 적신 면봉 2개로 속눈썹을 위아래로 잡고 지운다. 이렇게 해도 잘 지워지지 않을 때는 속눈썹에 면봉 2개를 위아래로 두고 한쪽 면봉을 다른 면봉에 누르듯 회전시킨다. 아이 메이크업이든 아이브로우든 완벽하게 지우려고 애쓰지 않는다. 약간 피부에 남아있어도 피부의 신진대사에 의해 3, 4일이면 때와 함께 자연적으로 지워진다. 완벽하게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피부를 문지르게 되기 때문에 염증이나 착색의 원인이 된다. 피부의 칙칙함이나 기미의 원인 중 하나가 피부를 문지르는 습관이라는 것은 성형외과 분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 립스틱은 티슈로 지우는 것이 최고. 보통 립스틱을 바르면 티슈로 입술을 살짝 찍어 많이 발린 부분을 닦아내는데 같은 방법으로 2-3번만 찍어내면 립스틱은 거의 지워진다. 더는 필요 없다. 다음날 립스틱을 또 바르면 입술에 남아있던 립스틱은 새로 바르는 립스틱과 함께 지워진다. 입술의 경우는 다른 부위보다 턴오버가 빨라 립스틱이 남아있더라도 2-3일이면 완벽하게 지워진다. 입술 주름 사이로 들어간 립스틱까지 비누를 이용해 무리하게 지우면 보습 성분까지 닦여나가 입술이 다 일어날 수 있다.
피부가 일어날 땐 바셀린이다. 지금까지 여러 번 언급했던 바셀린은 석유를 증류하고 남은 찌꺼기에서 얻은 기름으로 만드는 것이다. 바셀린의 좋은 점은 식물성 기름이든 동물성 기름이든 공기에 접촉하면 하루 만에 산화하기 시작하지만 바셀린은 산화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코를 높이거나 가슴을 확대할 목적으로 바셀린을 주입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지나면 바셀린도 산화돼 변성이 일어나 큰 문제가 됐다. 또 바셀린은 다른 오일이나 크림과 달리 피부에 잘 스며들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즉 산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피부 속으로 잘 스며들지도 않는다. 바셀린은 이렇게 피부에 매우 순한 소재이다. 피부병 때문에 진물이 나거나 화상으로 피부가 빨갛게 벗겨진 상처에도 사용될 정도이다. 반대로 크림이나 로션은 자극이 강해 상처가 아물지 않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들은 보통 화상이나 상처 치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졌을 때는 각질 세포 끝이 마른 오징어를 불에 구웠을 때처럼 바깥쪽으로 말려 올라가 피부가 다 일어나게 된다.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바깥쪽으로 말린 세포의 틈새로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기 쉬워진다. 이런 부위만 극소량의 바셀린을 바른다. 바셀린으로 벗겨지려는 각질 세포를 피부에 다시 붙이면 피부를 건조함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곳에도 극소량의 바셀린을 바른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면 표면이 갈라지면서 상처 투성이가 되고 이것이 가벼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럴 때 바셀린으로 코팅을 하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어 상처가 잘 아문다. 단 바셀린은 피부가 하얗게 일어난 부분 또는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곳에만 바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증상이 없는 곳에는 바르지 않는다. 오히려 바르지 않아야 피부가 망가지지 않는다. 단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눈가가 건조해져 잔주림이 걱정되는 겨울, 외출할 때는 아주 극소량의 바셀린을 눈가에 발라 잔주림이 약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정도라면 괜찮다. 습도가 10에서 30%대로 공기가 많이 건조한 겨울에는 얼굴 전체에 바셀린을 얇게 바르고 외출해도 좋다. 입술도 예외이다. 입술이 잘 마르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침을 바르는 버릇이 있다. 입술 피부에 침이 묻어 건조해지는 것이다. 바셀린으로 코팅을 해두면 가끔 침을 발라도 침이 입술 피부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좋다. 바셀린이 침으로부터 입술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바셀린을 바를 때는 극소량만 발라야 한다. 면봉 끝에 조금 묻은 정도, 즉 쌀 반톨 크기 정도의 양이다. 이를 양 손바닥으로 잘 펴서 필요한 부분에만 손바닥으로 누르듯 바른다. 문지르면 피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누르듯 발라야 한다.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같은 방법으로 덧바른다. 바셀린도 많이 바르는 것은 금물이다.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부에 랩을 하면 몇 분도 안 돼서 피부에서 수증기가 나와 랩 안쪽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셀린으로 얼굴을 코팅하면 피부에서 나온 수분이 바셀린과 피부 사이에 차게 된다. 수분은 각질 표면의 세포에 일단 흡수됐다가 언젠가는 증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각질층이 망가지고 천연 보습인자도 함께 증발하거나 씻겨나가 피부가 건조해진다. 그리고 바셀린은 산화되어 피부에 해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누로 지울 필요가 없다. 물 세안이면 충분하다. 다음날 아침에는 전날 바른 바셀린이 조금 피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바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많이 건조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만 같은 방법으로 누르듯 바른다. 바셀린은 끈적거려서 싫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너무 많이 바르기 때문이다. 피부에 필요한 양만 바르는 방법을 익히면 바셀린만큼 피부에 순하고 효과적인 보습제는 없다.
그러니 바르는 방법부터 익히자. 바셀린의 정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손끝을 거울에 대면 유막 때문에 거울에 지문이 생긴다. 이 정도가 정량이다. 바셀린을 얼굴에 바른 다음 피부를 거울에 대보자. 지문보다 많이 묻어나면 너무 많이 바른 것이다. 바셀린의 양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청결하게 보관하는 것이 관건. 바셀린은 순도가 낮은 것은 노란색을 띠지만 순도가 높은 것은 백색이며 하얗고 투명감이 있다. 피부에는 반드시 이 백색 바셀린을 바른다. 크기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바셀린은 하나 사면 1에서 2년 정도는 쓴다. 오래 쓰기 때문에 청결하게 보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손으로 직접 뜨지 말고 반드시 이쑤시개나 면봉을 사용한다. 내용물을 섞게 되면 기포가 들어가니 주의해야 한다. 가능한 표면이 고르게 덜어낸다.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 그만큼 공기에 닿는 면적이 넓어진다. 이렇게 주의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공기에 닿은 표면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가끔 표면만 살짝 덜어낸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바셀린의 경우는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는 표면을 조금 버리고 공기가 닿지 않는 부분을 사용한다. 바셀린이 아무리 잘 산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산지 몇 년 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는 크림에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든 것이기 때문에 자가보습 인자를 녹이고 보호막을 망가뜨려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또 지울 때 피부를 문질러 세포 간지질도 함께 닦이게 된다. 결국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보다 피부에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 현대인은 통근이나 산책을 할 때 10에서 15분 자외선을 쬐이는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기미가 생길 만큼의 멜라닌은 생성되지 않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다. 쓰레기를 내놓거나 빨래를 널거나 잠시 심부름을 가는 정도의 일상생활이라면 모자나 양산으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 최근에는 차광 기능이 있는 천을 이용해 90% 이상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모자나 양산도 나와 있으니 잘 활용하면 자외선 차단제 못지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자는 챙이 앞뿐 아니라 360도 빙 둘러있는 것이 좋다. 챙의 폭이 8cm 정도 되면 얼굴, 목까지 커버할 수 있다. 남쪽 섬으로 여행을 가거나 장시간 야외에서 스포츠를 하거나 낚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캐디 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즉, 챙이 큰 모자를 쓰고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차림이 어려울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수밖에 없는데 바셀린이 주성분인 것이 이상적이다. 피부 속으로 스며들거나 자가보습 인자를 녹일 염려가 없고 방부제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셀린이 주성분인 자외선 차단제를 구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자외선 흡수제를 사용하지 않는 넌 케미컬이라는 산란제만으로 만들어진 것을 고른다. 워터프루프 타입 자외선 차단제는 가능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페인트를 바르면 신호를 지워야 하는 것처럼 세정력이 매우 강한 전용 클렌징을 사용해야 하는 타입도 있다. 이런 클렌징은 무대 화장용 유성분도 단 한 번만에 깨끗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클렌징 크림보다 더 피부에 상처를 준다. 파운데이션 고르는 법. 베이스 메이크업. 민낯에 자신이 생길 때까지 꼭 파운데이션을 발라야겠다면 가능한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바른다. 유분이나 계면 활성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거나 크게 줄인 것을 고르면 크림이나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보다 피부의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피부의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파우더나 분이라고 불리는 피니쉬 파우더이다. 피니쉬 파우더에는 피부에 상처를 주는 유분이나 계면 활성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이를 파운데이션 대신 소량 사용하면 피부가 매끄러워 보일 것이다. 파운데이션을 꼭 발라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컨실러나
메이크업 베이스, 컨트롤 컬러 등은 오늘 기점으로 절대 바르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들 제품은 기본적으로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겹쳐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 부담은 커진다. 만약 꼭 감추고 싶은 기미나 여드름 자국 등이 있을 때는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요즘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없앨 수 있다.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바셀린이 적격. 피부에 발라도 좋은 유일한 기름이 바로 바셀린이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나 피니시 파우더는 약간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 있다. 파우더로 인한 피부의 건조함이 신경 쓰일 때는 베이스 대신 극소량의 바셀린을 바르면 좋다. 피부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나 피니시 파우더가 피부에 잘 먹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워진다. 그런 사람도 역시 극소량의 바셀린을 베이스 대신에 바른다. 파우더가 잘 발리고 메이크업이 지워지는 것도 상당히 막을 수 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특별한 자리에 가야 할 때 등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 할 때는 피부 톤을 고르게 해주고 피부를 건강해 보이게 마무리해주는 크림이나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도 베이스로 극소량의 바셀린을 발라두면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피부 손상도 적다. 눈썹, 눈가, 입술, 포인트 메이크업. 얼굴을 깨끗하게 보이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포인트 메이크업 정도는 해도 좋다. 물론 피부만 생각하면 포인트 메이크업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울 때 피부를 문지르게 되고 방부제나 제품에 따라서는 오일이나 계명 활성제 등이 든 것을 바르기 때문이다. 그나마 포인트 메이크업은 눈썹, 눈가, 입술 등 얼굴에 극히 제한된 좁은 부위이다. 얼굴 전체에 바르는 파운데이션과는 피부 손상의 정도도 다르고 현미경으로만 봐서는 피부결이 없어지는 현상도 볼 피부만큼 두드러지지 않는다. 포인트 메이크업은 현대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단장 중 하나일 것이다. 기분도 좋아지고 화장을 잘한 여성은 보는 이의 눈까지 즐겁게 해준다. 단 나쁜 영향을 주는 것만큼은 확실하니 가능한 계명 활성제나 오일이 들어가지 않은 파우더 타입의 화장품을 고르고 또 바르거나 지울 때는 클렌징을 사용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문지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화장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가능한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려움증, 붉은기, 얼굴이 일어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완전히 나을 때까지 적어도 2, 3일은 사용을 중단한다. 피부를 쉬게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꺼풀을 문지르면 노안이 된다. 안검하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눈꺼풀 안쪽에는 안구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판이 있고 그 위에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있다. 이 판과 근육은 이어져 있는데 늘어지거나 끊기거나 혹은 위치에서 벗어나면 눈꺼풀이 늘어지게 된다. 안검하수가 되면 눈이 잘 안 떠지거나 눈꺼풀이 눈 위를 덮거나 눈이 푹 꺼진다. 최근에는 어깨 결림이나 두통,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근육과 판을 잇는 부분은 두껍고 튼튼한 아킬레스건과 달리 끝부분의 조직이 명란젓의 얇은 껍질처럼 매우 약하다. 문지르거나 당기는 적은 자국에도 늘어나거나 위치를 벗어날 수 있다. 콘택트 렌즈의 착용이 안검하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아래 눈꺼풀도 다크서클이나 지방 주머니가 잘 생긴다. 그뿐 아니라 얼굴 전체의 주름이나 처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노안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노안의 원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문지르거나 잡아당기는 횟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버릇이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 화장할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눈꺼풀을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이섀도는 브러쉬로 한 번에 끝낸다.
아이섀도우도 파우더 타입을 고른다. 크림 타입에는 오일과 계명 활성제가 들었고 손끝이나 팁을 이용해 바를 때 눈꺼풀 피부를 상당히 문지르게 되기 때문이다. 포인트는 부드러운 브러쉬로 살짝 한 번에 바르는 것이다. 브러쉬로 여러 번 바르게 되면 눈꺼풀의 피부 표면을 문지르게 돼 안검하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성적으로 문지르면 멜라닌이 늘어나 눈꺼풀이 거뭇해질 수도 있다. 아이섀도우는 바르는 부위를 가능한 좁게 하면 장기간 사용해도 비교적 해가 없다.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제일 피부 손상이 걱정되는 것이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이다. 눈꼬리를 당기면서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점막을 메우듯 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드는 비결이라는데 이제 매일 이렇게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눈꼬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면 안검하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속눈썹의 모근과 모공은 매우 섬세해서 손상되기 쉬운 부분이다. 그런 곳에 펜슬의 딱딱한 심으로 물리적인 자극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화장을 지속하면 건조를 비롯해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실제로 속눈썹 라인이 가렵다는 여성들이 최근 늘고 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벌겋거나 멜라닌이 많이 쌓여 있다. 건조로 인한 염증이 가려움의 원인일 수도 있고 펜슬 성분으로 인해 접촉 피부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빨갛게 되면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속눈썹 라인에 색소 침착이 생긴다. 눈꺼풀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눈꺼풀의 칙칙한 부분을 가리고 싶겠지만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바를 때 문지르고 비누로 지울 때 또 문지르게 된다. 피부가 얇은 눈꺼풀에 아이섀도우와 같은 이물질이 직접 닿는 게 싫은 사람들은 소량의 바셀린을 눈꺼풀에 살짝 묻히면 된다. 눈꺼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 바셀린을 깨끗이 씻어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 자극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커진다. 피부에 남더라도 때와 함께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눈썹 연장술은 염증의 원인. 아이섀도우나 아이라이너, 눈썹 연장술은 모두 피부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하고 유해한 쓰레기나 오염물이 붙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위험을 안고 아이 메이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눈썹 연장도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자주 하지 말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가끔 이용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 단 눈꺼풀의 가려움증, 붉은기, 피부가 일어나는 증상, 염증, 색소 침착 중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립스틱, 립글로스, 입술에는 한 종류만. 최근에는 립스틱뿐 아니라 립펜슬에 립글로스까지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듯한데 립스틱, 립펜슬, 립글로스 모두 계명 활성제와 오일을 함유하고 있다. 여러 종류를 바르면 바를수록 입술 피부의 보호막을 심하게 훼손하게 된다. 보호막이 망가지고 거기를 통해 립 메이크업 제품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면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염증을 일으키면 멜라닌이 쌓여 입술색이 칙칙해진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립스틱이면 립스틱, 립글로스면 립글로스 한 종류만 바르도록 하자. 그리고 두껍게 바르면 그만큼 많은 계명 활성제가 피부 입술로 계명 활성제가 입술 피부로 스며드니 얇게 바르는 것이 좋다. 입술은 일종의 점막이기 때문에 건강하면 매끈하고 촉촉하게 빛이 난다. 이런 건강한 입술로 보이기 위해 립글로스를 사용하면 실제로는 입술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러니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한 아름다움에 만족하는 것도 필요하다. 입술에 갈색 멜라닌이 쌓이면 보랏빛으로 보인다. 이는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하니 보랏빛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두껍게 바르지 말자.
빨리 치료를 받아 원래의 예쁜 색으로 되돌리는 것이 좋다.